친일파 후손들 상당수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삽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정부가 이번에 또 졌습니다. 재산 환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까지 고쳤는데 그 법에 부치가 하나가 또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돌려받긴 돌려받는데 뭐 요만큼 한 필지 돌려받고 사실상 이번에 패소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받은 땅을 반환해라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해승의 이전 등기. 예,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청구를 했는데요. 항소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났죠. 일부 승소했는데요. 그 승소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4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 조금 넘는 그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기각당했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정부가 재산 환수에 나선 상대가 친일파 이해승입니다. 조선 왕족 출신으로 일제로부터 귀족 자귀까지 받았는데요. 후작. 현재는 손자 이우영 현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사장이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호텔도 그 부지 위에 지은 거란 겁니다. 이 씨가 조부 할아버지 이해승에게 상속받은 땅이 서울, 경기, 충청도에 걸쳐서 20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재산 환수가 정당하다며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그건 불과 한 평 정도고요. 사실상 졌습니다. 이해승이라는 사람. 친일파 중에 재산이 가장 많았다고. 재산이 가장 많았고요. 일본에 가장 이 협조를 많이 했다는 증거가 당시에 친일파가 받았던 일본의 자귀 중에 가장 높은 자귀를 받습니다. 후작이거든요. 공작 다음이 후작인데 우리나라 사람에게 준 가장 높은 자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이 가장 큰 공을 인정했다는 거고, 거기다가 또 일본으로부터 은사금도 받았습니다. 땅도 지금 현재 친일파에 환속을 해야 되는 재산 대상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로 벌써 한 9년 전인데 322억 원에 달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땅들은 대부분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환수하려면 문제가, 이게 보시면 2005년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다음에 다 팔려간 땅도 많다 이거죠. 참여정부 때 친일재산 환속을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됐고요. 그 결과 199필지를 나라가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저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일제로부터 자귀를 받은 자의 재산은 환수한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손인 이우영 회장, 그러니까 그 땅을 물려받아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초대형 호텔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놀랍죠. 이우영 회장. 그런데 한 차례 그 땅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거대한 땅을 과거에 우리 정부가 환수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국회가 친일재산 귀속법, 이렇게 약칭으로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 의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자기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의 재산은 국고로 귀손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해승 이 사람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이 사람 땅 아까 말씀하신 197만여 제곱미터를 친일 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에 한번 환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이해승의 후손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거기 법에는 분명히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자귀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선조는 한일 합병의 공으로 받은 게 아니라 자귀를 받긴 받았는데 자기 받긴 받는 한일 합병의 공이 아니라 황실의 종친이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요. 1심에선 졌는데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집니다. 항소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자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를 받긴 받았는데 한일 합방의 공으로 받은 거 아니니까 정부가 가져간 우리 할아버지 땅 돌려주세요 해갖고 돌려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대법원까지 갑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국회가 또 법을 고치죠. 국회가 법을 고치죠. 이제는 뭐 한일 합병의 이제 공으로 자기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저게 맞아요. 애초에 저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허점을 법적으로 뚫고 들어와서 다시 국가로 환속했던 땅을 찾아가 버리니까 법을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법으로 다시 국가가 다시 재소송을 했는데
승소했다고는 하는데 승소해서 받은 거는 한 필지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4제곱미터. 그 이유는 그 땅은 이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고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서 뺏었다 찾아간 땅은 다시 환수할 수 없다는 게 이번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부분을 좀 시간 때문에요. 한 네. 1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자기를 받은 사람에서 그냥 자기를 받은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부칙에다가 보통 법을 이제 바꾸면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된다라는 게 부칙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네. 부칙이 이렇게 나왔어요. 확정 판결에 따라서 친일재산 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이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재판을 통해서 이 법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한번 판단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법을 바꿨어도 이 법의 바뀐 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한 번 돌려줬기 때문에 설사 끝났다. 그 뒤에 법을 고쳤다고 해도 그 부칙에 따라서 다시 정부가 환수할 수는 없다. 네, 대법원까지 갔었잖아요. 확정 네.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돼라고 한번 판결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렇게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사 바뀐 법에 의해서 해당된다 하더라도 바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네. 규정 때문에 이번 소송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소송에 참가했던 정철승 변호사, 우리 정부 측 변호사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100% 국가가 친일파 후손한테 패소한 걸로 봐야죠. 이 판결은 70여 년 전에 거물 친일파는 단죄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었던 반민특위의 와해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비참한 기분이 드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주된 그 적용 법률이었었던 친일재산 귀속법 그리고 그 개정 법률이 친일파 후손들한테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취지가 아닌 것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일 건데 법률의 취지, 입법 취지, 그다음 역사적 사회적 어떤 정의관에 부합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는 단순히 재산 환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에 불의에 타협하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을 네. 국가가 끝까지 발본색원 해야 네, 되는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숨어 있지 역사적 않습니까? 기강을 세운다는 건데 지금 네. 독립 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은 너무나 빈곤하고 어렵게 살고 네. 친일을 했던 그 부역자들의 후손들은 지금 너무나 잘 살고 네. 이 사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높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